안녕하세요. 유대신맨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8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LTV 완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대출 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인 공급에 의해 급매가 출현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시장의 안정이 변경된 시행령에 영향이 미치는 곳, 즉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주택이 있는 곳, 이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 지역으로 이 영향이 국한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 개정된 시행이 1년 뒤에 일몰할 경우 그 해당 지역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되, 향후의 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그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대출, 세금 등의 많은 환경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공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의 발생 여부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미치는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수요의 억제 요인인 대출, 그 중에서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이 인상되고 있는 금리는 분명 수요 억제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요인이기보다는 부수적인 요인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히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한도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인사이트 1번에서 7번까지, 제가 6번이라고 했는데 조금 잘못 적어놨네요. 차후에 수정하기로 하고요. 7번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1번부터 먼저 보시고 2번 글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첫 번째가 대출이고, 그 대출의 두 번째인 LTV입니다. 론투 밸류 라티오라고 하는데요.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줍니다.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환되지 않을 때 자산을 처분하여 대출 상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대출을 내주어야 하는데, 사실 이 LTV가 생긴 이유는 결국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었을 때 이 물건이 경매가 넘어가면, 즉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이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회수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 게 LTV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매도를 했는데, 경매를 했는데 1억의 매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1억짜리를 1억 대출을 내주게 되면, 즉 LTV를 100%로 내주게 되면 그 금액을 상환할 수가 없기에, 모두 다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 대출량을 제한하겠다라는 규정이 결국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LTV가 60%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면 최대 금액은 3억의 60%인 1억 8천이 대출 금액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지고 온 사항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LTV는 지금 현재 주택의 소유 주체가 누구인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법인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죠? 개인만 대출이 되는데 개인인가 법인인가? 또 개인이면 주택 소유는 몇 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내는 것인가? 생애 첫 주택인가? 무주택인가? 1주택인가? 다주택인가에 따라서 LTV는 또 다르고 담보주택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인가? 투기지역인가? 조정지역인가? 비규제 지역인가에 따라서 또 다르고 실제로 전입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만큼 너무나 다양하게 LTV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석세스 프로그램 대출 컨트롤 시트에서 나오는 제가 요약해 놓은 자료인데 성공낙찰 전략반 수강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의 기준으로 투기과열 지역에서 15억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고 주택가격 15억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고 9억을 초과하면 20%, 9억 이하에서는 40%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뜻이고 조정지역에서는 9억 초과하면 30%, 9억 이하에는 50%까지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대출이 되고요. 무주택자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최초 구매자 9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주택가격에 따라서 LTV를 10%에서 20%까지 우대 적용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따라 다른 LTV로 대출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규제 지역의 수요 억제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비규제 지역은 공급의 출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억제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 비규제 지역은 상승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는 금리보다 대출 한도에 대한 완화 정책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는 상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LTV, DSR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 제한된 요소가 완화될 경우 당연히 주택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4일 날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애 최초 구입 대상자에게 LTV를 8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구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나 일단 시행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사실 인수위원회 당시만 해도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LTV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LTV를 30에서 40% 정도는 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이후에 검토 결과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로 인해 초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들에 대한 LTV 혜택만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현 정책은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거래가 둔화되어서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현 정부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거래의 활성화는 이루어져야 하고 이 거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대출, 세금의 규제 완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그래서 LTV가 완화된다면 물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이 완화되는 것도 실수요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영향이 될 수는 있으나 전 수요자 그러니까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모든 수요자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LTV가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LTV가 완화가 되어야 이 영향이 나타날 것인데, 특정한 수준으로 LTV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수혜를 받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결국 지금까지 한도가 제한되어 왔던,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왔던 규제 지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LTV 상향 조정에 대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 반응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뉴스 링크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파악해보면 한국은행 제공자료를 통해서 LTV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는 대출 규제의 완화, 그중에 LTV의 완화는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 지역의 주택 구매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간에 대출로 진입하지 못했던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진입이 당연히 개선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때문에 수요하지 못하신 분들이 수요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즉 규제 지역에 대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요가 대체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지방의 주택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수도권 또는 규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죠. 다만 지방은 공급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의 감소 영향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돈이 다시 몰리는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에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가 일몰하는, 그래서 공급 출현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이 대출의 한도 확대가 같이 일어나는 시점이 생긴다면 과연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LTV 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은,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현재까지 규제되어 있던 정책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봤을 때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결국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LTV가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야 될 추가적인 요소가 있죠. 바로 DSR인데요. 오늘은 LTV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DSR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심리가 굉장히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보유자가 아닐지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전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변화하는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24번 이상의 정책이 변화가 일어났던 지난 정부의 사항들이 되돌아가려면 그보다 많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왕좌왕 하다가 내 집을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도 계시고, 투자의 포인트를 놓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곧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을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예상에는 리스크라는 것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예상을 하고 대처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예상했던 부분들이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은 더욱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그를 연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의견도 주셔도 좋아요. 너 의견이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도 다른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까지 주택 투자를 해오고 또 주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오고 경험한 저로서는 향후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DSR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TV 완화 과연 될 것인가, 되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LTV 완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쉽게 내 집 마련 또 투자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